때는 대학생 시절 어떤 실험실에서 인턴을 하지?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결국 제가 들어간 곳은 식물 실험실이었습니다. 식물 좋아하시나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동물을 더 좋아합니다. 그럼 왜 갔어요? 제가 해부나 연구 같은 건 좋아하는데 직접 동물을 죽이는 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평소에 벌레를 잡아도 혐기나 혐기벌레를 제외하면 그냥 밖에 놔주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식물은 막말로 대학살을 하든 갈아버리든 상관없잖아요. 얘네들이 뭘 느끼는 것도 아니고. 식물도 감각을 느낀다. 예? 식물도 다 느낀다고. 자, 오엽게 말하자면 식물이 고통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뇌를 포함해 그냥 신경계 자체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고통만 느끼지 못할 뿐 누가 나를 만지는 것도 알고 내 잎을 뜯어먹는 것도 알고 비명도 지르고 할 거 다 합니다. 여러분, 미모사 아시나요? 손으로 건드리면 잎을 오므려 부끄럼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식물은 세포 내부의 압력 변화를 통해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동물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듯 식물은 세포 사이의 전기 신호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죠. 이렇게 미모사가 자극을 감지하면 잎을 오므려 비바람에서 손상을 최소화하거나 초식동물 혹은 벌레를 놀래켜 도망가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모사 말고 또 움직이는 식물로 유명한 게 식충식물이죠. 파리지옥은 곤충이 잎을 건드리면 입을 닫는데요. 하지만 아무 자극이나 다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2번 이상 잎을 건드려야만 반응하거든요. 아무래도 움직일 때는 에너지가 소모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진짜 벌레가 맞군. 할 때만 잎을 오므리는 겁니다. 즉, 식물은 감각을 느낄 뿐만 아니라 기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기억한다고 하기에는 애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다른 재밌는, 불쌍한 실험이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미모사를 적당한 높이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미모사는 하라라라라, 이게 무슨 일이람? 하고 빠르게 잎을 오므렸죠. 하지만 떨어뜨리는 게 반복되자 점점 반응이 줄더니 나중에는 떨어져도 안 위험해 하고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지쳐서 안 움직인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도 그런가 싶어서 이번에는 미모사를 흔들어 봤는데요. 바로 잎을 오므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떨어뜨렸을 때는 여전히 별 반응 없었죠. 즉, 미모사는 서로 다른 외부 자극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각각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28일 동안 가만히 놔뒀다가 다시 떨어뜨려 봤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미모사들보다 잎을 덜 오므렸다고 해요. 난 이 떨어짐을 해봤다고요. 이런 미모사나 파리지옥처럼 움직이는 식물뿐만 아니라 다른 평범한 식물들도 자극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연구팀은 담배세포를 유리봉으로 건드려 봤는데요. 유리봉이 닿을 때와 떨어질 때 식물 내부에서 서로 다른 신호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신호는 인접한 세포로 전달되었고요. 생각해보면 씨앗은 눈이 없는데도 땅 쪽으로 뿌리를 내리고 하늘 쪽으로 싹을 틔우잖아요. 또한 덩굴식물은 물체를 감지해 자라며 특정 나무들은 이렇게 주변을 피해 가지를 뻗기도 하죠. 이는 모두 식물이 외부 자극을 감지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극을 느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만약 벌레나 초식동물이 내 잎을 뜯어먹는다? 그럼 식물은 비명을 질러요. 이스라엘 연구팀은 토마토와 담배를 대상으로 물을 주지 않거나 줄기를 잘라내는 등 스트레스를 주었는데요. 이때 식물은 다음과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뾱뾱이를 터뜨리는 듯한 이 소리. 평소에는 시간당 한 번 낼까 말까 했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30에서 50회를 냈다고 해요. 게다가 물이 없을 때와 줄기를 잘랐을 때 각각 다른 소리를 냈고요. 그런데 난 왜 들어본 적이 없지? 사실 이 소리는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변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20kHz까지 들을 수 있는데 이 소리는 40에서 80kHz에 고주파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안 들려서 다행인 게 조용한 줄 알았던 밭이 비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면 좀 무서우니까요. 인정. 그런데 몇몇 벌레, 박쥐, 생쥐와 같은 동물들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리가 생각보다 커서 3에서 5m 밖에서도 들린대요. 그래서 향후 동물들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식물은 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이 소리는 식물 줄기 속에 기포가 터지면서 나는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따지자면 식물이 의도적으로 비명을 지르기보다는 마치 우리의 꼬르륵처럼 대사에 의해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귀엽네. 또한 식물은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기린은 아카시아에서 나는 새순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카시아는 기린한테 먹히는 걸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잎이 뜯어먹힌다는 걸 인식한 순간 아카시아는 바로 몸속 타닌 농도를 높입니다. 타닌 어디서 들어봤는데? 타닌은 떫은 맛을 내는 물질이에요. 덜 익은 감이나 다크초콜릿, 오래 우린 찻잎이나 레드와인에서 나는 떫은 맛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기린이 잎을 먹으면 먹을수록 떫은 맛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럼
잉놈 떨다. 하고 더 이상 먹지 않겠죠. 그런데 아카시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탄닌을 내는 것과 동시에 에틸렌 가스를 방출해요. 이 가스는 주변의 동료들에게 알리는 화학적 사이렌 역할을 합니다. 비상! 그럼 주변의 아카시아도 탄닌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 기린은 아카시아를 먹다가 아 얘네 또 탄닌 올렸네. 싶으면 100m 이상 떨어진 먼 곳으로 이동한다고 해요. 어차피 근처의 아카시아들은 이미 다 떨궈졌을 테니까요. 이런 사이렌 체계는 많은 식물에게서 관찰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똑똑한 전략을 쓰는 식물이 있어요. 토마토를 좋아해 토마토 과일벌레라고도 불리는 헬리코퍼지. 애벌레는 오늘도 평화롭게 토마토를 먹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토마토가 맛있는 냄새를 풍기기 시작해요. 더 맛있어지면 어떡해요? 이 냄새는 애벌레보다 말벌의 군침이 싹 도는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헤이 거기 말벌 여기 맛있는 벌레 있어요 하고 홍보하는 거죠. 그렇게 찾아온 말벌은 애벌레를 처리해 줄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애벌레가 이런 토마토의 홍보 냄새를 억제하는 물질을 낸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멀리서는 평화로워 보여도 알고 보면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재밌는 점은 식물들끼리 컨닝도 한다는 겁니다. 으잉, 컨닝이요? 어느 한 산쑥이 벌레에게 먹히자 공기 중에 화학물질을 뿜뿜하는데요. 이에 주변 산쑥들도 방어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근처에 있던 담배가 이 신호를 엿듣고서 자기도 방어 모드를 준비하는 거예요. 얘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요. 이 방어 모드라는 게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되거든요. 그런데 그 벌레가 쑥만 좋아하고 담배는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만일 좋아한다고 해도 나한테는 안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벌레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를 하고 있다가 딱 벌레가 오는 순간 방어 모드에 들어간다고 해요. 영리한데 얄미운 느낌이죠.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유명한 식물 실험은 이겁니다. 양파에게 칭찬과 욕을 들려줬더니 칭찬을 들은 양파는 잠만 이건 유사과하겠잖아. 네, 이 실험은 오류도 많기도 하고 애초에 정식 실험도 아니었다고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이걸 해봤는데 뭔 욕먹은 놈이 더 잘 자라더라고요. 복수한다 인간. 이처럼 식물이 인간의 언어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맞아요. 이스라엘 학자들은 달맞이꽃에게 꿀벌의 날개짓 소리를 들려줬는데요. 꿀의 당도가 20%나 증가했다고 해요. 달맞이꽃이 어이구 손님 왔다 하고 꿀을 더 달달하게 만든 거죠. 평소에 너무 달달하면 미생물이나 개미가 꼬일 수 있으니 딱 꿀벌이 왔을 때를 노린 겁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선 꿀벌의 소리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실제로 과학자들이 박쥐의 소리를 들려줬는데 이때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 신기하다. 근데 어디로 듣는 거지? 과학자들도 그게 궁금해서요. 이런저런 실험을 하던 중 꽃을 유리덮개로 가린 뒤 별소리를 들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진들은 꽃이 접시 안테나처럼 소리를 모아서 받아들이는 귀의 역할을 한다고 추측했습니다. 한편 이 실험과 반대로 나쁜 소리를 구별하는 식물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애기장대에게 애벌레가 잎을 씹는 소리를 들려줬는데요. 그랬더니 얘가 방어 물질을 생성해낸 거예요. 진짜 공격한 것도 아니고 소리만 들었는데도 방어 모드에 들어간 거죠. 식물 입장에서는 공포 ASMR이 따로 없네. 혹시 다른 소리에도 반응하나 싶어서 바람 소리나 애기장대를 먹지 않는 벌레의 소리도 들려줬거든요. 이때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하고요. 식물도 소리를 구분하고 그에 맞는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조용하고 평화로울 줄만 알았던 식물의 세계. 알고 보면 비명도 지르고 전략 싸움도 하고 손님 영업도 하는 등 우리에게만 들리지 않을 뿐 상당히 시끌시끌한 삶을 살고 있었네요. 그럼 지금까지 문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